안녕하세요. 중졸 검정고시 2021년도 2차 과학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그림은 물 위에 배가 떠 있는 모습이다. 다음 중 물이 배를 밀어 올리는 힘은 1번 부력, 2번 마찰력, 3번 자기력, 4번 탄성력. 자, 물이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이라고 말했죠. 자, 물체가 공기나 물에서 뜰 수 있는 힘을 부력이라고 합니다. 네. 물체가 공기 또는 물에서 뜨는 힘. 이것을 부력이라고 하는데요. 땅바닥에 붙어 있는 힘은 중력이죠.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은 중력. 자, 부력은 중력을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띄우는 거죠. 네. 그리고 2번, 마찰력. 자,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마찰한다 라고 표현하죠. 그게 지금 뭐냐면 접촉할 때 생기는 힘입니다. 아랫면과 밑면이 접촉할 때 생기는 힘. 네. 이렇게 자동차가 지나간다고 하면 바퀴에 마찰력이 생기겠죠. 이것이 마찰력. 그래서 운동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바닥과 계속 접촉을 하기 때문에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됩니다. 3번 자기력. 자기력 하면 쉽게 생각하면요. 자석의 힘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석의 힘, 즉 뭘 끌어다니냐면 철을 끌어당기죠. 대표적으로. 그리고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네. 다음 4번 탄성력. 자, 탄성하면은 스프링, 공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고무공이나 용수철, 스프링 같은 것들이 삐용 하고 다시 자기 모습으로 돌아오는 힘. 이것을 탄성력이라고 말합니다. 자, 1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그럼 뭘까요? 부력이겠죠. 네, 1번은 1번 부력입니다. 2번, 다음 중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 자, 시간에 따른 속력인데 일정한 속력입니다. 점점 빨라지는 거, 점점 느려지는 거 아니고 일정한 속력으로 그래프가 오른 것은 1번 이렇게 생겼죠. 2번 위로 상승합니다. 3번 네, 일정하죠. 4번은 밑으로 곡선 모양으로 내려오네요. 자, 일정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답은 3번 모양이 맞겠죠. 1번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 속력은 이만큼 1, 2, 3, 4, 5라고 쳤으면 5에서 시작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시간이 1초, 2초, 3초, 4초, 5초가 되었더니 속력은 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떨어지고 있죠. 2번 같은 경우에는 0에서 시작해서 시간이 1초 지나면 속력도 1만큼 커지고 2초 지나면 2만큼 커지고 3초 지나면 3만큼 커져서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네요. 네, 1번은 감소하는 그래프.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1초일 때도 4만큼, 2초일 때도 4만큼, 3초, 4초 모두 4만큼의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맞은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역시 하강하고 있어요. 감소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2번은 3번입니다. 3번 그림은 니크롬선에 걸어준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이 니크롬선의 저항은 자, 전류가 나와 있고요. 전압이 나와 있고 한 가지 저항을 알려주세요 하죠. 저항은 방해하는 요소인데요.
전류가 흐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네,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류는 A 해서 암페어. 그 다음 전압은 V로 나왔죠. V는 볼트. 몇 볼트예요? 이렇게 말하죠, 저희. 그 다음 전압은 저항은 옴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공식은요. 전압이 V고요. 전류는 I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저항은 R로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압을 구하고 싶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전류와 저항을 곱하면 전압이 나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지금 2일 때 2죠. 전류가 I가 2일 때 나는 R을 구하고 싶은데 전압도 2예요. 자, 그렇다면 2에다 무엇을 곱했더니 2가 나왔을까요? 네, 1이었겠죠. 그래서 저항은 1옴 해서 1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1번입니다. 4번. 다음은 A 지점에서 공을 가만히 놓았을 때 A에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기역의 크기는 자, A 위치에서 공을 떨어뜨리는데요. 위치가 A일 때, B일 때, C일 때, D일 때를 각각 위치 에너지, 그 다음 A일 때 운동 에너지, B일 때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나눴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이것을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역학적 에너지는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어떻게 쓰냐면 위치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는 항상 합쳤을 때 일정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한번 볼까요? A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는 100이었어요. 높으면 위치 에너지가 높죠. 하지만 공을 붙잡고 있거나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0입니다. 둘을 더하면 100이 나오죠. B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는 요만큼 떨어졌어요. 그래서 75줄 이렇게 말하거든요. 단위를. 75줄만큼 내려왔고 운동 에너지는요. 딱 25만큼 증가했네요. 둘을 더하면 또 얼마인가요? 100이 나오죠. C 지점은 위치 에너지가 50, 운동 에너지도 50, 둘을 더하면 100. 자,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법칙으로 인해 둘을 더하면 100이 나옵니다. D 지점은 운동 에너지가 75예요. 그럼 위치 에너지 얼마일까요? 25가 되겠죠. 둘을 합쳤을 때 100이 나오죠. 자, 그러면 4번은 답이 2번이 되겠네요. 25줄. 4번은 2번입니다. 5번. 그림과 같이 평면 거울에 입사 광선을 비추었을 때 반사 광선의 진행 경로로 옳은 것은 자, 거울이 아래쪽에 있고요. 빛이 들어옵니다. 이쪽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요. 저희가 거울을 볼 때 똑같은 각도로 보면 똑같은 위치가 보이거든요. 즉, 각도기, 이 아래에 있는 이 각도기를 준 이유는 몇 도인지 먼저 살펴야 돼요. 자, 여기 지면은 0으로 시작했겠죠. 0에서 10, 20, 30, 40도의 각도로 들어왔습니다. 40도로 들어왔다면 나갈 때도 몇 도로 나가겠죠? 40도로 나가겠죠. 요 지면이 0이겠죠. 그러면 10, 20, 30, 40 이렇게 나가겠네요. 같은 각도로 반사각은 나갑니다.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은 각이다. 그래서 거울의 원리거든요. 그러면 답은
3번 C가 되겠네요. 네, 5번은 3번입니다. 6번 다음 중 대전된 풍선을 실에 매달아 놨을 때 모습으로 옳은 것은 단 풍선에 대전된 전하량의 크기는 모두 같다. 자, 풍선을 보시면 플러스 플러스 극, 플러스 마이너스 극, 3번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극, 4번은 플러스 플러스 극. 자,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으로 한번 볼게요. 자석에서 플러스 극끼리, 양극끼리 서로 마주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자석에서 이렇게 생긴 막대 자석을 여기 마이너스 극, 그 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극,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넣으면 같은 극끼리 서로 마주보면 어떻게 되나요? 벌어지죠. 그런데 다른 극끼리 마주보면 어떻게 되나요? 네, 서로 붙습니다. 네, 찰싹 달라붙죠. 자, 그렇다면 같은 원리로 1번부터 볼게요. 1번 플러스 극끼리 서로 마주봅니다. 자, 어떻게 되죠? 밀어냅니다. 그쵸? 2번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이 만났습니다. 풍선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1번처럼 달라붙어야 되는데 오히려 벌어졌죠. 3번 마이너스 극 같은 극끼리 만났습니다. 네, 멀어져야 합니다. 풍선의 모양이 이렇게 멀어져야겠죠. 4번 플러스 플러스끼리 만났네요. 그러면 서로 같은 양극끼리 만났으니까 네, 벌어지는 게 맞죠. 그래서 6번은 4번입니다. 7번 그림은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4기압일 때 부피 기역은 단 온도는 일정하고 기체의 출입은 없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1기압 40ml 1기압으로 눌렀을 때 기체는 40만큼 채워져 있습니다. 두 번째 2기압 눌렀더니 2배 누른 거죠. 그랬더니 20으로 2배 줄어들었습니다. 4번 그렇다면 이번엔 4기압. 자, 그러면 얼마가 돼야 될까요? 더 줄어들겠죠. 네, 얼마만큼 남아야 되죠? 10ml 남아야겠죠. 4배 줄었습니다. 10에서 4배 줄어들면 40에서 4배 줄어들면 10ml. 그래서 7번은 3번입니다. 8번 그림은 액체와 기체 사이의 상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에 해당하는 상태 변화는 액체, 기체, 중간 과정, 기체에서 액체로 왔을 때 액체화 된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액체에서 기체로 갔을 때 우리는 기체화 된다 그래서 기화 현상이라고 네, 그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한 가지 더 있죠. 여기서 뭐가 있냐면 고체가 빠졌습니다. 물질의 세 가지 상태는 액체, 고체, 기체 이렇게 세 가지 상태로 머무는데요. 지금 우리는 액체와 기체만 나왔으니까 고체 과정도 한번 볼게요. 자, 액체에서 고체로 딱딱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응고라고 말합니다. 네, 응고. 그렇다면 고체에서 액체로 녹았습니다. 네, 그럴 때 뭐라고 말하냐면 용해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녹은 거예요. 네, 얼음이 물로 녹았죠. 용해. 그렇다면 이번에는 기체 현상을 한번 볼게요. 고체에서 기체로 갔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승화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 현상도 똑같이 말해요. 기체에서 고체로 갔을 때도 승화. 그러면 8번은 정답은 네, 액체에서 기체로 갔으니까 기화 이렇게 되겠죠. 승화는 고체와 기체 사이의 변화만 말할 때 네, 말하고요. 융해 아이고 잘못 알아듣네요. 융해 현상은 융해는
어떻게 되냐면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 말합니다. 자, 응고 딱딱해지는 거죠. 액체에서 고체로 굳어질 때 네, 응고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질의 세 가지 상태 변화 네, 알아봤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9번 그림은 물 H2O의 분자 모형이다. 물 분자 한 개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의 개수는 자, O가 있고요. O 주변에 H 이렇게 있어서 H가 2개, O가 하나. 그래서 물은 H2O라고 말합니다. 보시면 수소 원자가 누구냐면 O는 산소 원자, 수소는 H입니다. 수소가 몇 개 있냐면 2개 붙어 있죠. 그래서 답은 H 2번입니다. 10번 그림은 베릴륨 원자 2개를 잃고 이온이 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베릴륨 원자 이온의 이온식은 처음에는 이렇게 생겼네요. 그런데 2개를 잃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전자에서는 어떤 원칙이 있냐면 일단 전자에서는 전자를 잃으면 네, 어떤 이온으로 변하냐면 플러스 이온으로 변합니다. 양이온. 그럼 마이너스를 네,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많아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전자는 기본적으로 원자 자체가 플러스고 요 주변, 원자 주변에 있는 전자를 마이너스라고 말을 합니다. 마이너스 그걸 띄고 있어요. 전자 자체가. 그래서 전자를 얻었다는 건 마이너스가 많이 들어온 거죠. 네. 그리고 전자를 잃었다는 건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간 거예요. 지금처럼. 그래서 플러스로 표시를 해주고 전자, 즉 마이너스 공을 얻어오면 음이온으로 변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전자 2개를 잃었대요. 잃었다면 어떤 거죠? 네, 플러스죠. 플러스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릴륨 원자를 표현하는 방법 또는 다른 원자가 전자를 잃고 얻고를 표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원소가 있고요. 저희는 베릴륨이었죠. 네, 베릴륨이었고 뭐라고 했냐면 전자를 2개 잃었어요 라고 문제에서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나갔죠. 2개가. 자, 잃으면 어떻게 쓰죠? 플러스로 씁니다. 그런데 몇 개? 잃은 전자가 2개 이렇게 씁니다. 그럼 반대로 전자 2개를 얻었어요 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쓰냐면 네, 요렇게 쓰겠죠. 그리고 전하는 마이너스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베릴륨 2개, 베릴륨 2 플러스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2개를 잃었으니까. 그러면 답은 10번에 4번 되겠네요. 네, 4번입니다. 1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질의 특성은 액체가 고체로 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이다. 1기압에서 순수한 물 0도씨에서 언다. 물은 0도씨에서 언다. 네, 얼음이 될 때 기준이 0도씨죠. 11번 이것에 해당하는 물질의 특성은 1번 밀도, 2번 끓는 점, 3번 어는 점, 4번 용해도. 자, 물질을 얼리는 성질이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어는 점이라고 말합니다. 어는 점. 1번 밀도는 부피 안에 이만큼 공간 안에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질량을 밀도라고 해요. 밀도가 높다, 밀도가 낮다. 이렇게 말하는 건 듬성듬성 있으면 밀도가 낮다. 빽빽하게 쳐 있습니다. 그러면 밀도가 높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부피에 대한 차지하고 있는 질량의 정도를 밀도라고 말합니다. 2번, 끓는 점. 물이 끓어오르는 것. 그 기준이 100도씨거든요. 100도씨를 기준으로 물이 끓는 점. 즉, 어떤 물질이 끓어오르는 기준점을 끓는 점이라고 말합니다. 4번, 용해도. 용해도는 녹는 것이에요. 녹는 기준입니다. 어떤 물질이 녹는 기준. 이것을 용해도라고 말합니다. 자, 11번에서는 어는 점을 설명하고 있어요. 3번입니다. 12번. 다음은 구리 4g과 산소 1g이 모두 반응하여 산화구리2가 생성된 것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질량 기억은 구리 4g, 산소 1g. 자, 그러면 산화구리가 나오는데요. 몇 g일까요? 원소를 모르지만 질량 가지고만 나올 수 있습니다. 4 더하기 1은 5g. 그래서 12번은 4번입니다. 4번. 자, 잠시만 기다리시면 13번 마저 풀이할게요.